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7월 10일 오투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갈 멘트 하나는요,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은 매수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내리셔서 이거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 시나리오나 이런 거 정했는데 뭐 그걸 놓쳤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음에 또 오는 것을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익이 하나 나면 또 새로운 종목 리포트 해드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오투정에서 매수 포인트도 점검하고, 자,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들도 두 번, 세 번 점검해 가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면 리스테이크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좀 질문 올려주신 내용들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오투정 내용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NHN KCP 질문도 많으시고 궁금한 것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만 해드릴게요. 자, 8,000원이 저점이고요. 이 아랫단으로 내려갈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8,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자신 있으면 그냥 매수하세요. 이걸 뭐 딱 한 번에 다 들어가시려고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역배열로 가고 있는 것들이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오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충분한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시그널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매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뻥 때리면 다시 눌리는 거, 그리고 올라가는 거, 이거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요 시그널이죠. 여기 있는 요 시그널입니다. 요걸 확인하고 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낮은 구간에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 상당히 낮게 잡아놓고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뭐 목표가만 잡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도 목표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야, 여기까지 가는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최근에 보면 그 농협투자증권인가요? 거기서 목표가 높이 올려놨다가 지금 이제 낮춰가지고 14,000원으로 교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14,000원까지 보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보유하고 그 목표가 달성해야 돼.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매수단가 8,500원 잡았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12,000원까지 요 수준까지만 간다. 12,000원도 사실 좀 비싸긴 해요. 11,500원 그 정도 수준까지만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이 시그널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면 못 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 근데 전략적으로 이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분명한 건 저는 한번 올라갔다가 눌리고 가는 거. 이걸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저점 구간에 매수하고 계속 목표가까지 홀딩하고 가는 방법을 쓸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요? 저라면 그냥 낮은 구간에 사서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 다 즐기면 되잖아요. 짧은 것도 즐기고 잠깐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높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좀 수익을 좀 내고요. 다시 돌리고 다시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턴어라운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방향을 다 노리는 기술을 부리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 들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구간이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기서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한 번 더 해서 지금 14,000원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혹은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이날부터 해가지고 두 달밖에 되지 않았어요. 두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는 어떻게 되냐? 예, 출구 전략이나 내용들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단가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자금 여력이 좀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한 것이었고요. 만약에 제가 자금 여력이 없어서 이걸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손절을 쳤어야 되는 것이 일단 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저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원점 타격 이렇게 고민했어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양봉 하나도 안 뜨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원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점을 갖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건 여러분도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인쇄료 기판 관련돼서 요거잖아요. 이 회사가 주력으로 하는 것들이 납도 부가채들 단지 검사하는 것들인데 뭐 유리기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 거기서 조금 업황이 좀 훼손된 것 같긴 한데요.
아직까지 유리기판은 상용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키트, TLB 이런 쪽에서 조금 업황이 전환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쪽도 주가가 반등이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오늘 대덕전자 주가 괜찮은 걸로 봐서는 앞으로 업황 전망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저는 홀드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000원에서 홀드해 놓고요. 주가가 여기 아래쪽에서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이너스 5%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점이 여기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00원부터 스타트한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부분까지는 스펙을 열어두고 보시는 거고 저는 12,000원까지도 분할 매수 진행하지 않습니다. 혹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 번 정도 더 해서 평균 매수한가 목표는 제가 낮추면 최대 13,000원까지 맞춰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좀 짜고 가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은 낮은 구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여러 기판 관련 3D 검사 장비에선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고영이 유리기판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바로 제 생각에는 분명하게 한 번 정도 반등이 온다. 그래서 222도평 윗단 요 구간까지는 보고 우리가 가는 것으로 한번 제가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촌 FMB, 이건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직영화 시켰고요. 그래서, 실적이나 내용들, 뭐 해외 진출 이런 내용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서 있는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이게 V자로 올라갈 거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매수하셔야겠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은 하진 않거든요. 주가라는 것들이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작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눌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양봉 뜰 때 양봉이 더 윗단으로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제가 볼 땐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면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음봉이 터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매수를 갖다 인내력을 가지고 참아줘야 된다. 내용은 좋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파형적인 부분이나 내용으로 보면 한 번에 쭉쭉 가는 녀석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파형 자체가 이 라인이 기본 라인이거든요. 더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220, 21 이동 평균선 이렇게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정상적인 파형권 안에 들어와서 낮은 구간에 존재하는 구간으로 해석이 될 때, 뭐 지금 단가보다 높아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것이 뭐 10,000원이거나 뭐 11,000원이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11,000원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건 중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우에 더 신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생각까지는 해드릴게요. 설사 미스테이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 포워드 가이어스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동사가에 투자한 포인트는 유가 가격의 하락, 그죠? 그 다음에 직영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와 이익성 강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때 눌리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는 62동 평균선 라인 이선 정도 수준까지 참아보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어쨌든 반등이 그래서 눌릴 때까지 기다려주고 가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고 또 차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용만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들을 형성하는 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특히 종목 볼 때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매크로 지표 조금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조금 눌림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건 없다는 것이 10번에서 8번 정도의 확률이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10종 8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 드리는 거지 10종 9할, 18 이런 거는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대부분 부자 되고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치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아이 메탈 같은 경우 지금 뭐 잘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인쇄러 기판 이쪽 관련돼서 상당히 어떻게 업황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숄더볼, 그다음 마이크로 숄더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반도체 패키지 공장에서 칩과 기판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칩과 기판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경을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인쇄로 기판 이쪽이 성장을 해야지 그것이 중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회사 매출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이때 주가가 오른 것이 더 최수정 마커였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도 오면 낮은 구간에 오기는 왔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음 요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양봉 들어오는 자리 하나씩 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한 제가 볼 때 3회 정도 이렇게 잡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바로 V자로 반등할 확률은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을 하고 나면 이런 식의 패턴이 형성이 되는 건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약간 따서 약간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것들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과거에 보면 저점 구간에 여기서 확인해 줬잖아요. 사실 이거 대덕전자 보듯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래고 있다 갑자기 딱 빨간불 큰 거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매수하라고요, 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만 더 참고 양봉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여기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다. DNC 미디어,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음봉 들어오고, 다시, 어제 얘기 드렸군요. 이렇게 음봉 하나 들어오고, 또 양봉 들어오면, 이 양봉 들어올 때 사시면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요 안에서 분할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건데, 요 라인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221 이동평균선 따라가시면서 진행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건 한 달 내에 승부수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 장기 보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진 않습니다. 그냥 바람이 들어 테마가 딱 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나타날 형국이 주가가 이렇게 눌려 들어왔잖아요. 눌려 들어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칠 때는 뭐 이런 모습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형태들 잘 보시고서 어떤 형태로 먼저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여기서 진행해줘도 지금은 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그냥 분할 매수하자. 이 하단으로 내려가는 건 걱정하지 말고 매수를 하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공시 내용이 있잖아요. 공급 계약 체결한 거, 기존 매출보다 한 7% 정도 되는 추가 매출이 발생이 된 거고, 캐파가 늘어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캐파에 대한 매출 인식이 나오는 것이 3분기부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주가가 예를 들면 특별히 매크로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하방을 갖다가 견고하게 받쳐줄 텐데, 여기보다는 여기 매크로가 안 좋을 때죠. 그러니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을 생각해 보시면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두시고요. 모니터링 하면서 주가는 어디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튀었을 땐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14만 5천 원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평균 매수 단가 그 정도 수준이면 시간을 두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분기 실적은 이에서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누를 가능성도 조금은 있으니까 스펠, 특히 내 투자의 여분을 조금 남겨두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나홀로 쫙 달려버리면 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 30% 정도는 당겨두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천천히 상황 봐가면서 우리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밑에다 댓글을 좀 달아두시면 제가 다시 체크해보고 다시 체크해보고 여러 번 해도 되잖아요. 우투정은 뭐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고민 상담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전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언제 오를 거니 뭐 이런 것들이죠. 대략전자에 대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2분기 저점 그리고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들 해서 목표가를 3만 1,000원 제시하면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바로 이 상단역이죠. 농협투자증권 사람들은 어쨌든 분석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안 본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얘가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찍었잖아. 여기 25,000원 찍었잖아. 그럼 이거 수익 실현해야 돼요. 무조건 수익 실현해야 되고 사실 오늘도 수익 실현해도 그 내일 하나 모레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조금 하루 정도 더 보자. 왜냐면 오늘 처음 찔리고 들어왔으니까 내일 하루 정도 양봉이나 이렇게 더 보자 이런 생각인데 아마 내일쯤 돼서 제가 이 구간 안에 들어오잖아요. 여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 구간이죠. 지금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상단 쪽에서 오면
그냥 차익물 나오겠지. 단기적인 차익물 나오고 다시 이거 좋다고 생각하시면 트레이딩 관점 다시 눌리고 가는 거죠. 심택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우리가 턴어라운드 할 때의 모습은 그런 형태다. 그래서 다음번에 자리가 잡히는 구간이 여기 60mm 평 있지 않겠습니까? 이 라인을 살펴주면 정말로 오판이 개선되는 거고, 이게 애널리스트 빨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다린 사람들이 얼만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스타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 스타트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둘 다 플러스권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대응은 해주셔야죠. 여기서 매수했다고 그래서 수익이 적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눌릴 거를 분명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예상을 하고 안 한다, 대응을 안 한다 하는 것도 문제니까 이건 익절 라인 잡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오늘 상승한 거에 50% 토해낸다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단으로 걸린다, 내일. 윗단으로 걸린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더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요 스펙을 한 번 정도 더 기대해보고 오늘 홀드 얘기를 드리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내일 음봉이 아래쪽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것과 같습니다. 23,000 한, 초반대 100원, 200원 뭐 이 정도 권을 무너뜨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리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 구간 들어오는도 제가 골든 크로스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이걸 왜 물어보십니까? 원래 그냥 수익 실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해보고 대독전자가 인기가 많아서 그냥 한 번 더 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대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나는 뭐 정리할 거야 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정리해도 괜찮은 내용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고 홀드 개념으로 가는 거 홀드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 헷갈리고 뭐 복잡하기 그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항상 보면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10중 8은 차익물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이 딱 턱걸이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 던지기도 뭐하고 아마 그런 고민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 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더 보는 겁니다. 하나 더 보고 나서 그 다음 정도면 무조건 차익물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서 잡을 땐 60일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트레이딩이죠. 뭐 그렇게 하고 다시 잡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지.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투정 진행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치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투정 시간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도 거래에 임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공유도, 이거 회원 전용 영상은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퍼블릭하게 우리가 오픈을 하는데 그런데 한번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됐더라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공유해 나가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기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